여러 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프로젝트를 쳐낸다는 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로직을 매번 새롭게 설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 그리고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일단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모 대기업을 첫 회사로 입사한 후 현재까지 7년차 UI 디자인을 하며 자사 사이트를 2번 오픈한 경험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한 회사에 오래 재직하다 보니 매번 똑같은 디자인의 스타일이 고착되었고, 주변 디자이너분들의 다양한 디자인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를 볼 때면 퇴사 이후에 한 가지 스타일에 고착되어 있는 제 미래가 스스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의 처우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직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제가 이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개인 작업 디자인을 확인하시고요. 현실적인 피드백 부탁드리며 디자인이 고착되어 있는 제 고민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에 디자인이 고착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저 혼자 스스로 가이드를 처음 만들어 디자인을 해보았네요. 무에서유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에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연이 훨씬 더 장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읽기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실 때요, 어디 대기업을 다니는지 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모 대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엄청난 고액 연봉을 주는 IT 기업의 대기업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없어요, 국내에 그런 회사가. 자, 일단 이분의 고민을 먼저 한번 같이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컨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현재 회사의 처우가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네, 여기에도 본인도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다고 써주셨지만 그 회사 처우를 알고 있거든요. 뭐 현실적인 연봉이나 뭐 복지나 기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이 처우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시면은 안 되겠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7년차 디자이너신데 아마 저보다도 연봉이 훨씬 높으실 거예요. 내 스스로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이분도 주변 디자이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타 회사를 다니는 주변 지인들도 계실 거고, 이 회사에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협력업체 뭔가 포트폴리오나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겠죠.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디자인을 굉장히 다채롭게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현타가 약간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한 회사를 다니면은 결국은 스타일이 어느 정도 고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하우스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생기기는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인하우스라고 해서 꼭 그러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도 에이전시마다 그 추구하는 디자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있고요. A라는 에이전시는 보편적으로 프로젝트 했던 디자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깔끔한 느낌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에이전시는 약간 화려함을 추구한다거나, 에이전시라고 해서 꼭 할 때마다 다른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 디자인을 보면 여기 에이전시에서 한 것 같다. 이 디자인을 보면 왠지 저기 에이전시에서 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스타일이 고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저 또한 지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제 프로젝트도 여러 개도 했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하고 구축 디자인을 주로 하긴 하지만, 결국 저희 회사도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이 좀 고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마디아 디자인을 보면은 뭔가 좀 깔끔하다, 뭔가 좀 심플한데 약간 좀 잘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도 하나의 어느 정도 스타일에 좀 고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다니시는 회사 디자인이 원체 스타일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의 디자인으로 스타일이 딱 굳혀져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인하우스다, 에이전시다, 그거를 다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디자이너가 하나의 스타일에 고착되어 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디자이너만의 이제 아이덴티티나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선을 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스타일이 어느 정도 묻혀 있고 분위기를 가져가는 건 좋지만,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사연자분은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디자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IT 기업에서 7년 정도 하셨고 이제 사이트를 2번 오픈한 경험도 있다고 하시고 심지어 2번 리뉴얼한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거기 디자인을 많이 고착이 되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계속 수년 동안 거기만 유지보수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디자인 스타일이 스스로가 거기 고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디자인 있잖아요. 아마 그 디자인을 하라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디자인을 하지 말고 아예 새롭게 다른 디자인을 해보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모르지.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거야. 자, 우리가 하나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현재 지금 제가 커머스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SSF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SSF예요. 그리고 하나는 W 컨셉입니다. 얼마 전에 좀 리뉴얼을 했죠? W 컨셉입니다. 자, 이 디자인들,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이 이 다른 풍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말하는 관점은 바로 이 관점이에요. 이 레이아웃의 운율감이나 이 그리드의 형태나 그리고 W 컨셉의 이 디자인의 분위기나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 같은 스타일의 같은 분위기로 같은 디자인을 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SSF란 사이트를 유지보수를 막 수년 동안 했어요. 여기저기 커머스도 여러 개 많이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본인한테 다른 커머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분위기로 이제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엄연히 보면 달라요. 메인도 약간 느낌이 아예 다르죠. 디자인 상단도 빌보드 자체가 디자인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레이아웃 전개 방식이 비슷한 거죠. 흐름이나 운율감이나 리듬감이나 이런 모듈의 형태나 비슷한 풍의 디자인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A안, B안, C안, D안 이런 느낌이 아니고 A-1, A-2, A-3 약간 하나의 사이트를 베리치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착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기준에서 다르다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예 확 다르게. 아마 이런 다름을 지금 추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스타일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 다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왠지 못할 것 같고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디자이너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회사 가면은 나는 뭐 디자인 스타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되게 다채롭게 디자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 개의 다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디자이너 혼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이 되려면 디자이너가 그냥 디자인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지 이건 가능해요. 요소가 정의되지 않고 정책이 자리 잡지 않고 하면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는 팀원분들 뭐 마케터 부서나 기획 부서나 뭐 퍼블 부서나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매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업체들을 보잖아요. 그럼 1년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프로젝트를 쳐낸다는 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로직을 매번 새롭게 설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트 2번 오픈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오픈이라는 건 뭐냐면 구축을 해보셨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구축 디자인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게 그게 있어요. 협력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하신 건지 대부분은 협력업체들이 투입돼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입사하셨을 때부터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 가이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UI 페이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UI 킷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소스들이. 그래서 뭔가 내가 고도화 작업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 그 소스나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에서 빼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새롭게 고도화 작업을 하면 이제 신규 페이지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신규 페이지들은 기존에 비슷한 소스가 있다면 가지고 와서 조금 비슷하게 바꿔서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가이드가 있으니 그 가이드를 갖고 와서 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방향
방향으로 하셨을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스타일 가이드라는 거를 만들어보는 경험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 2번을 오픈했다고 하셨지만 이 2번 오픈할 때마다 스타일 가이드를 다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2-3번의 오픈은 조금 너무 텀이 짧아요. 보통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오픈하면 최소 5년은 보통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뉴얼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스타일 가이드도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아마 스타일 가이드를 처음부터 제작할 때 참여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연만 봐도 저 혼자 스스로 가이드를 처음 만들어 디자인을 해보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갈증이시겠죠. 내가 혼자 하면, 아니면 내가 다른 에이전시에 가면 스타일 가이드도 처음부터 뭔가 다 고민하면서 만드는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뭐 W 컨셉처럼도 했다가 뭐 코오롱몰처럼 했다가 뭐 쓱처럼도 해보고 이렇게 매번 다른 디자인을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사연에 대한 고민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분명히 다른 회사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분명히 많은 장점들을 경험하셨을 건데 이제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신 거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점으로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세상에 쉬운 거는 없다. 정말 쉬운 거는 없다 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각각의 좀 장점이 있어요. 저라면은 퇴사 안 할 것 같은데 왜 퇴사 고민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충분히 장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다녀보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이 고착되어 있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하우스를 막 7년, 8년, 10년씩 하면은 다른 디자인을 해보기가 어렵기는 해요. 에이전시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디자인을 해볼 확률이 낮아요. 그거는 팩트죠. 물론 디자인이 조금씩 변형되고 조금 더 세련되고 트렌디해지는 건 맞지만 이 스타일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내 디자인이 고착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현타는 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충분히. 대부분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이나 컨펌 같은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퇴사 안 할 것 같은데 왜 고민을 하시지? 저 또한 그런 갈증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아무리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고 가끔가다 고도화도 투입돼서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디자이너 팀장이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 팀장? 항상 회사의 디자인 스타일이나 분위기는 웬만하면은 그 회사 디자인 팀장의 스타일로 따라가요. 팀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사실은 이게 디자인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저라면 퇴사 안 합니다. 너무 이제 무뎌졌기 때문에 그 장점을 많이 못 느끼시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들은 그 회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회사예요. 디자인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실 거면 만약에 저라면 차라리 이거를 걷어냈을 거고요. 여기를 하신 것처럼 이게 훨씬 낫을 거예요. 굳이 한번 감싸서 그 안에서 그레이로 또 한번 쪼개지 말고 이 밑으로 코너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여백이 당연히 좁아 보일 수밖에 없죠. 뭐가 문제냐면은 이 밑에 두 개는 공통이에요. 얘는 다르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디자인을? 여기에 이제 또 언더라인을 하나 그리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쪼개지고 여기 탭이 들어가니 지금 이게 없으면 이걸 올리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